그리고 이문식 선생님의 제자 중에 친지는 아니지만 임영균 교수나 이런 분들이 미국 가실 때 그때 제 기억에 이문식 선생님이 현금 100불을 주셨답니다. 유학 갔다 오라고 제자들한테. 그때 100불은 큰 돈이었을 겁니다. 이런 분이죠. 이명동 선생님이죠. 이명동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사진예술 1988년, 89년에 사진예술 창간하신 분입니다. 사진예술을 만드신 분입니다. 잡지를. 지금은 김영만 선배가 하다가 지금은 이기명이라는 제 후배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명동이라는 분이죠. 오늘 주인공은 임의식 선생님입니다만은 이명동 선생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명동 선생님이 학교를 오는데 캠퍼스가 안성으로 옮겨갔거든요. 안성에 중대사진과가 옮겨갔는데 이분이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자가용을 타고 오는데 운전기사가 있어요. 잡지도 출발했고 좀 팔리고 우리가 단체로 반강매로 전교생이 다 샀죠. 전학년이 그때는. 그랬는데 차가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인데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명동 선생님이. 실제입니다. 이문식 선생님의 자료에도 많이 남아있고 또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들한테도 강조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겁니다. 가장 이겁니다. 스스로 이문식 말씀하시기를 36년 일제강점기에 세계 사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유리되었다.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만 일본풍에 빠져 있었고 일본 세계 가십니까? 남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 사진에 대한 전통과 자각이 없고 일본 사풍에 빠져 있었다 하는데 조금 더 해석해 보면 뭐죠? 민족 사진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민족 사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진은 183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사진의 역사는 아직도 200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사진에서 찾긴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해석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민족 사진은 우리 걸 찍지 않았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 흉내만 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거나 또 찍은 사진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또 하나 이겁니다. 지금도 사진의 공모전들이 많이 남아 있죠. 저는 남들에게는 사실 사진 공모전 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죄송합니다. 공모전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다. 우리는 정통파야. 이렇게 하면서 공모전에 한 번도 안 냈고 공모전에 출품하는 거를 사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어요. 대학 성악과 학생이 전국 노래자랑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제가 대학 때인데. 그런데 저는 남들한테 공모전에 다 안 냈다 하지만 사실 공모전에 몇 번 냈습니다.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 공모전에 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 학교 홍보용 학생, 대학생, 총학생회에서는 공모전을 내서 상금 1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5만 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공모전을 몇 번 냈습니다. 돈을 상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공모전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진 공모전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좀 반대합니다. 사진은 컨테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보고 뭘 이야기할지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게 100m 달리기처럼 양궁 선수들처럼 그렇게 공모전을 하고 촬영 대회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가족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88년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대학 다닐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어른들이 기성세대니까. 88년 서울올림픽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촌놈이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길을 못 찾았어요. 진짜로 서울에 약도 지도 갖고 다녔어요. 한 장짜리나 두 장짜리. 길을 못 찾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수동식 내비게이션이죠. 교통 표지판이 그렇게 잘 생겼습니다. 서울의 올림픽 전에는 말만 서울이지 아주 좀 후진형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길이 달라졌어요. 교통 표지판이 그것만 보고 찾아가면 다 찾아갑니다. 청계호가 청계 몇 가, 서울시청. 그만큼 도시 환경이 바뀌죠. 그래서 스포츠, 문화 이런 걸 떠나서 환경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은 올림픽을 전후로 새로운 도시가 됐습니다. 좀 지나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초가집 내리고 양옥집 지은 것처럼 도시가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마찬가지로 인간가족전이 우리나라 사진에서, 우리나라 예술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인간가족전은 The Family of Man이라고 해서 미국의 줄여서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미국 현대미술관, 우리도 현대미술관에 있죠. 과천에도 있고 경복궁 앞에도 있고. 미국의 모마, 미국 현대미술관에 에드워드 스타이겐이라는 사진 기획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사진 학예사 같은 역할이죠. 그분이 전시를 유치해서 만든 게 인간가족전입니다. 더 패밀리 오브 맨이죠. 미국에서는 1955년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문식 선생님하고 몇 분이 인간가족전을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치하려고 미국 대사관이나 이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퇴짜를 맞았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월드컵이나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를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하겠다 그러면 웃음거리로 넘겨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이 금방 끝나고 못 사는 나라인데 세계적인 인간가족전 전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맞아 가라. 여기 뭐 전시장도 없고 갤러리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문식 선생님하고 몇 분이 모여서 이문식 선생님 주인공이 중심이 되어서 1956년도 미국의 전시가 시작된 지 1년 지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드워드 스타이겐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문식 이름도 다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냈죠. 그래서 결국은 1957년에 우리나라에서 인간가족전 전시를 했습니다. 경복궁 미술관에서 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인간가족전 전시죠.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인간가족전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배우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실제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실제 전시장. 지금 우리 입구에 이문식 선생님 전시도 뭐죠? 벽에 나란히 걸려 있죠. 그런데 인간가족전 사진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전시가 되었답니다. 큰 사진, 작은 사진 천장에 매달기도 하고 일렬로 쌓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1980, 90년도, 90년대 이후에 20세기 말에 등장하는 일종의 설치 작업, 설치 예술, 인스탈레이션, 백담준 선생처럼 그런 전시 방법이 이미 이때 사용했다는 거죠. 등장했습니다. 1957년 경복궁 미술관에서도 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전시장에 이런 입체적인.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전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경복궁 미술관이 좁아서 층계 막 백화점이나 아케이드에 물건 쌓듯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답니다. 전 세계 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전시를 진행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순회했고 900여만 명이 봤답니다. 엄청난 전시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 뭐 이런 거 생중계하면 전 세계에 생방송이지만 그 매체를 통해서 세계 몇억 인구가 볼지 그러면 이 전시였지만 전체 세계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전시였을 겁니다. 그 당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의 관람객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0만 명은 큰 그 당시 1957년에 우리나라에서 30만 명이 관람했다면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볼 때 얼추 300만 명 정도는 더 받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전시가 있었답니다. 이 인간가족전에서 여러분 사진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인간가족전에 대단한 세계의 사진가들이 참가했는데 그중에 스타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이 사람입니다. 유진 스미스라는 분이죠. 유진 스미스란 미국의 사진 작가 역시 라이프 스텝이고 합니다. 이분이 메가남 멤버고 한데 1946년에 찍은 사진을 인간가족전에 출품했는데 이게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 덩쿨 숲 사이로 아이 둘이 가는데 제목은 The Walk to Paradise Garden. 영어를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가는 길, 좋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 그런 뜻이죠. 이 사진이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이고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죠. 터널을 뚫고. 전시 자체가 에드워드 스타이겐이라는 사람이 이겁니다. 인간은 한 가족이다. 태어나서부터 사랑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전쟁이고 질병으로 죽고, 이런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보여주고자 한 게 바로 인간가족전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진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임묵식 선생님은 이걸 유치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인간가족전을 유치한 게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전쟁 고아들, 상위용사들 뿐이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힘을 가지자는 거죠. 마치 IMF 때 박세리 연못에서 골프공 쳐내는 것처럼, 박찬호처럼 그런 힘을 가지자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진 스미스는 나중에 이건 보셨죠? 1970년대에 찍었습니다. 일본의 미나마타 병, 이따이 병을 찍은 교과서에 실리는 거죠. 유진 스미스도 참가했습니다. 또 하나가, 혹시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사진은 엄청난 사진입니다. 이 밀착 인화나 여러 장을 좀 보여주는 이유가, 임명식 선생님도 얼마 전에 우리 임상철 씨께서 원본 필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도로디 랭이라는 여자 사진가입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우리 라면 박스 반 정도 되는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스피드 그래픽 뭐 이런 카메라인데 한 장씩 들어가는 카메라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나중에는 일제 마미야 C330이라는 카메라 이안 리플렉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카메라를 들고 찍었는데 바로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1936년이죠. 1930년대에 미국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 댐, 뉴딜 정책이 일어날 때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또 가뭄과 기근으로 댐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농부들이 피폐해졌죠. 그때 도로드랭이 이주민의 어머니입니다. 더 미그랜트 마더라고 해서 이주민의 어머니, 유럽에서 건너오는 이주민들의 모습, 그 모습에 엄청나게 가난하고 힘든 사막 같은 곳에 텐트 쳐놓고 엄마가,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안 찍혔어요. 엄마가 아들 안고 있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툭툭툭툭 찍었죠. 그중에 이 사진이 미국의 FSA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로이 스트라이커라는 사람이 기획했던 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 잘합니다만 마스크 때문에 이렇습니다. 웃지 마세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데 그런 FSA 사진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과학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조직적으로 미국의 암울한 현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발표하고 그걸로 미국 국민들에게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고 한 거죠. 그 FSA 사진의 대표 사진이 이거고, 역시 이 사진도 인간가족전에 출품되어서 뭐 그런 사진. 임문식 선생님이 부산 사진도 있고 서울 사진도 있습니다만 부산 사진 몇 장을 골라봤습니다. 전시장에서 원본도 보셨고 프린트를 봤지만 큰 화면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앞입니다. 방금 대정의 그 빨래 좀 전에 그 철도청은 위에 학생들은 부산역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 부산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전역이나 부산진역일 수 있습니다. 부전역이 먼저 생겼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작 중에 한 장입니다.
여기는 전부 부산에서 찍은 사진이고 한두 장 제주 항구에서 찍힌 연락선이 한두 장 섞여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영도의 부산 피난민촌입니다. 요거는 경성대 학생들이 재현 사진에 나와 있죠. 영도 피난민 수용소. 저 앞에 사진은 우리 임상철 선생님이 강변이라고 했는데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닷가에 술 한잔하고 하는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송도 바다 쪽인 것 같습니다. 송도 바다가 100년이 넘었죠. 이런 사진은 찍기 힘든 사진입니다. 역광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는 참 찍는 거는 참 힘든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사진을 한번 보셨고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명동입니다. 이거는 인천입니다. 인천 상륙 직접 해서 인천의 그 성당 사진 대표작 중에 하나죠. 나머지는 다 서울 사진입니다. 아까 그 구직 팻말 사진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게 명동성당입니다. 충무로 태계로 쪽에서 찍으신 것 같아요. 명동성당 뒤쪽에 보이니까 백병원 쪽에서. 저런 차들이 보면은 미국에는 제임스 딘 나오고 할 때 뭐 50년대, 60년대 저런 차들 많이 나오잖아요. 클래식카. 서울역인 것 같습니다. 청계천 쪽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공항. 남대문 시장일 겁니다. 한강철교죠. 한강철교. 6.25 때 맥스 데스퍼가 대동강 철교를 찍은 것처럼 한강철교도 우린 아주 애잔한 철교죠. 저는 부산에만 전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에도 전차가 있었대요. 진짜 서울에 전차가 있는 줄은 이번에 자료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성장한 대구에는 전차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때 안 살아봐서 있었는지. 이문식 선생님 사진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그림자가 길죠. 서울입니다. 뒷모습들이 많죠. 잠실, 신천, 잠실 쪽이랍니다. 송파, 잠실. 파고다 공원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가니까 미얀마는 아직도 저런 철길이 있어요. 미얀마 양궁에. 덕수궁 지나갔습니다. 뒷모습을 많이 찍으셨죠. 신여성 4.19 때 찍힌 사진. 4.19 때 찍힌 사진이 있고요. 대영각 화재 사건도 좀 있고 4.19 때 찍힌 사진. 서울의 모습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당일리 발전소. 당일리 절두산 성지 옆에 당일리 홍대 앞에. 우산 명동이죠.
보신각 종인 것 같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이죠. 보신각. 이게 100주년, 탄생 100주년 때 타이틀로 쓰인 사진이죠. 지금 서울의 성이 이제 산책길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킹으로.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자료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진쯤 됩니다.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 찍었죠. 자, 이 내용은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이문식 선생님의 노트를 찾아서 저는 다 버리도 노트는 갖고 있습니다. 대학 노트는. 거기 보고 정리한 겁니다. 조금 멋있게 정리했죠. 흔히 사진 이론책에도 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만 이문식 선생님은 저희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의 본질은 사진은 말이다. 언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자연 언어와 영상 언어는 다르다는 거죠. 영상 언어 직접적이고 충격적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부산에 교통사고 나갖고 버스가 굴러갖고 5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8명은 팔다리가 떨어졌더라. 어우, 심각한 교통사고네. 아무리 말해도 그런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욱할 수도 있죠. 그만큼 사진은 영상 언어는 직접적이고 충격적이다는 거죠. 여러 책에 나옵니다만은 이문식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게 이겁니다. 사진은 어떤 특성이냐? 현실성, 현실에서 찍어야 됩니다. 사진은 과거를 찍을 수 없고 미래를 찍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현실, 현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성, 이문식 선생님 사진 중에서 보면 삐뚤삐뚤한 사진이 한두 장 있어요. 프레임이. 바로 이겁니다. 사진은 우연히 찍힌 사진입니다. 카메라 메고 지나가다 우연히 셔터가 철컹 들어졌는데 우연히 찍힌 사진도 작품이 되고 걸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진이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고립성. 사진은 우리가 한 조각을 떼어낸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한 조각을 떼어낸 사진이 고립된 이미지로 남는 거죠. 복사성. 뭐 여러 장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름만 있으면 10장, 100장 만들 수 있죠. 자동성. 미술에서만은 오토마티즘하고 조금 유사합니다만 사진은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요. 핸드폰 사진은 다 자동이죠. 손가락만 누르면. 뭐 그런 게 사진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강의 노트에서 찾은 겁니다. 강의 노트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문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어려운 내용입니까? 주제에 대한 적극성. 현장에서 찍을 때, 어떤 현상을 찍을 때 갈로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현상은 다르죠. 노화 현상, 교통체증 현상. 현장은 뭐죠? 현장이죠. 현장과 현상을 찍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제에 대한 적극성. 현상의 본질을 찾는 하나의 숭고한 의식이다. 현상의 본질을 찾는. 독거노인을 찍는다면 그냥 찍는 게 아니고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왜 혼자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혼자 살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본질을 찾아 가는 하나의 경건한 의식이 사진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하는 말들이죠. 대상을 해석하는 작가의 주체적 시각이 살아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기록성, 사회성, 인간성, 예술성. 그리고 예술 그 이상의 것을 또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 예술 그 이상. 그런 것들이 이문식 선생님이 주장하신 사진에 있어서의 좋은 사진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카메라. 이거는 우리 손자분께서 정리해 놓은 아카이브에서 제가 이걸 발췌했습니다. 뭐 금액도 적혀 있는데 이 카메라는 스피드 그래픽입니다. 한 장 찍힙니다. 일본말로 도리가쿠라고 하는데 한 장 넣습니다. 홀더를 한 장 넣고 뒤집어서 넣고 2장 찍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이거는 코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스프링식 카메라라고 하는데 뚜껑을 닫으면 탁 닫힙니다. 얄팍합니다. 탁 누르면 스프링 힘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스프링식 카메라라고 하죠. 롤라이플렉스 2.8 GX 이안 리플렉스 최고의 명품이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메고 나오려고 하다가 저는 청계천에서 작동 안 되는 거, 거의 작동 안 되는 거를 컬렉션으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하나 있습니다. 라이카죠. 라이카 카메라는 아마 선생님이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서울에 집 몇 채 값이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라이카는 1925년 오스카 베르나악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카메라가 이쪽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라이카는 라이카 M3쯤 됩니다. 라이카 M4란 카메라가 있고 M5가 있고 M6 쭉 나왔습니다. 디지털은 M9까지 넘어왔죠. M4에서 제일 유명한 게 M4P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P는 프레스의 약자입니다. 베트남전에서 가장 많이 쓴 카메라가 M4P입니다. 그런데 이명식 선생은 고전 라이카 M3까지 사용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파인더가 없죠. 유니버셜 파인더를 달아서 찍어야 됩니다. 거의 목축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진 찍을 때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카메라 빌려주면서 했는 말이 날씨 맑을 땐 팔이야. 날씨 흐릴 때는 5.6 놓고 찍어. 기억나시죠? 그렇게 노출, 초점, 목축식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스냅샷을 찍었던 카메라들이 이런 카메라들이죠. 임흥식 선생님이 저는 이 카메라 갖고 있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늘 명동에서 만나면은 라이카만 메고 계셨습니다. 라이카다, 라이카. 이 카메라는 니콘에서 쌍둥이로 탄생한 카메라입니다. 세트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니콘 FM, 하나는 니콘 FE. FM은 지금도 좋아하는 카메라인데 기계식이죠. 요거는 FE입니다. 노출 보정이 달려있죠. FE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FM이라고 적혀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FE입니다. 전자식 카메라입니다. FE. 요거는 캐논 T90이라고 T50, 70, 90이 실험적으로 나온 카메라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처럼 잠시 나오다가 멈춰진 카메라입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명식 선생님 이 카메라 안 쓰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선물 받았거나 스폰을 받았거나 써보시라고 했지 T90을 많이 쓰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명식 선생님한테 안 맞는 카메라입니다. 제 생각입니다.